일단은 그 2차 부등식,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단원이 부등식이잖아. 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쪽은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왔어? 단원을 어떻게 왔었어? 다항식을 배우고 다항식 인수분해 뭐 이런 걸 배우고 이제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 다항식에서 방정식까지 오는 이동안 우리가 했던 건 사실 식을 베이스로 뭔가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했었어. 그러니까 부등식도 여전히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근데 방정식 다음에 바로 부등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방정식에서 잠깐 어디로 갔다가 함수로 갔다가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부등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그지? 왜 중간에 이 함수를 껴놨을까? 왜 부등식은 여기 방정식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수를 껴놨을까? 결론은 하나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함수를 베이스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애시당초. 그러니까 여긴 얘는 부등식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이 부등식이 뭘로 해석돼야 그래프의 상황으로서 해석이 돼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자꾸 얘를 가지고만 해석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서 해석하려는 느낌 때문에 식 베이스, 이 생각 때문에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너희가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라?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생각해라. 이게 얘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 주어져 있는 상황은 뭐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근데 얘는 0이잖아. 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y는 0이라는 함수죠. 그치? 그럼 여기는 0이라는 함수보다 여기는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되고 싶어? 위에 올라가 있고 싶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0보다 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에만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 부등식의 상황을 그래프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베이스로 해석을 한다. 이런 느낌이 가장 중요한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대칭축을 나한테 줬니 안 줬니? 줬어? 안 줬어요. 그죠? 대칭축을 안 줬어. 대칭축이 얼마라고 돼 있어? x는 k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k, 그러니까 k가 여기 있는지, k가 여기 있는지, k가 여기 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봐봐 여기는 이쪽이 지금 딱 1, 그러니까 얘랑 얘 절반 지점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그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지?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얘보다 더 큰 쪽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이 상황에서 요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냐면 최소값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돼. 그렇지 않니?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된다고.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0보다 클 거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대칭축을 요게 0보다 작은 거랑 0에서 2 사이인 거랑 그 다음에 2보다 큰 걸로 대칭축의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 텐데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소값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대칭축을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으로만 나누면 된다는 소리야. 왜?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범위, 여기 0에서 2 사이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갖는 곳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결국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최소값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걔의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0인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이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당연히 0에서 나올 거고 여기 1을 기준으로 이쪽에 대칭축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최소값은 2에서 나올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 문제는 일단은 K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본다.
그럼 여기는 얘 1이었으니까 1보다 작은 이쪽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2라는 F2라고 하는 요 값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얘가 커도 되고 0이어도 돼. 0이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지금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은 0, 2보다 어때? 작은 쪽에서만 관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딱 요 지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2보다 작은 쪽에서를 관찰한다면 이 그래프는 전부 다 0보다 크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요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어요? K가 1보다 큰 경우다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F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라고 해서 요렇게 요거 하나 풀어주고 요거 하나 풀어줘서 두 개 합쳐버리면 내가 원하는 K 값의 범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선생님 요 얘기하기 전에 민재가 질문했을 때 느낌은 이걸 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판별식을 써야 돼? 뭘 써야 돼? 그렇게 뭔가 되게 막막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그래프로 해석이 되고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구나라는 그 상황 자체를 해석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는 식 베이스가 아니야. 완전히 아닌 건 또 아니야. 알겠죠?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얘로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얘로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애시당초 그래프를 베이스로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근데 얘는 식이 더 쉽겠는데? 그럼 그때는 식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좋아요. 또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었나요? 495번. 495번은 뭐죠? 요거. 이건 뭐야? 4차 방정식인데? 방정식 문제인데? 부등식 파트에 있니 이거? 방정식이잖아. 요건 저번 시험 범위. 이번에 준이는 요거 시험 범위죠. 일단 요거는 잠깐 나중에 할게. 알겠죠? 또 다른 거. 괜찮았으면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자, 스텝 2는 좀 풀어봤나요? 봅시다. 일단 얘들아,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부등식에 뭘 구해주세요?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는 쟤도 마찬가지로 식을 베이스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베이스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편하겠어? 그래프를 베이스로 하기가 더 편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y는 절대값. 이것도 이제 좀 편하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먼저 좀 변형을 잠깐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 y는 14랑 지금 비교를 할 거야. 얘보다 더 어디 있는 거? 더 위쪽에 있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죠.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기는 얘랑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의 문제라고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얘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괜찮니?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얘가 3분의 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4였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4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는 기울기가 4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는 판단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기 때문에 3x 빼기 x니까 기울기가 몇이군요? 2군요. 라는 생각과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을 구하고 여기는 요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3분의 2를 집어넣어봐.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얘 빵 될 거고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4-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0인가요?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면서 여기는 4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얘는 10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y는 14랑 비교하면 돼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여기가 14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보다 더 어땠으면 좋겠다고?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여기와 여기잖아. 그지?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얘가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얘를 연립하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는 요 길이 얼마지? 얘가 10이고 얘가 14고 얘가 10이니까 얘가 4잖아. 그지?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였어? 4.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1. 그럼 4부터 1만큼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리고 여기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14에서 3분의 10을 뺀 거니까 3분의 몇이 돼? 42니? 40은 32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3분의 뭐가 된다? 3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길이가.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3분의 8이겠지 뭐. 됐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에서 이만큼을 뺀 거잖아. 그죠? 3분의 2에서 3분의 8을 뺀 거야. 그럼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식이 필요해? 별로 안 필요해. 그렇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괜찮니? 됐어?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또 가봅시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 풀었니 혹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를 너희가 알고 있나요? 이거지. 절대값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절대값의 정의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대값 x라고만 하면은 여기는 얘의 정의는 0이란 좌표와 x 사이의 거리를 말하잖아. 그지? 근데 왜 0과 x의 거리였을까? 사실은 여기 있는 얘는 뭐였거든? 여기 있는 얘는 절대값 x-0이었거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절대값 x-a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의 의미가 a와 x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정의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는 얘가 x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요 거리를 절대값 x-a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거야. 오케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이다. 이게 절대값의 원래의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라고 준 거야? 얘랑 얘 사이의 거리와 얘랑 얘 사이의 거리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쟤네들이 결국 뭐였다는 소리야? 절대값 x -2였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x, 절대값 x-5가 되겠죠. 여긴 얘가 9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말 자체를 그냥 정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한 게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 열심히 그려. 이렇게 열심히 그리면 돼요. 다 그렸죠.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이렇게가 현재 5였을 거란 말이야. 자,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혹시 잘 알겠니? 이 정도 속도는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9를 찍어줘야 되는데 9를 여기다 찍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직접 집어넣어서 얘 함수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5를 집어넣으면 빵 될 거고 5를 집어넣으면 7 될 테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얼마야? 그냥 7인 거거든.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어? 9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이 차이가 1일 거거든. 여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여전히 2가 되고 여기는 이 차이가 1이 날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컸으면 좋겠어. 가 되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사용한 스킬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거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요점의 좌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뭘 이용하고 있어? 얘의 기울기가 2였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이 바로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야? 기울기예요. 오케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기울기입니다.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대칭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항상 뭘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x 좌표의 차이와 y 좌표의 차이에 얘랑 얘의 그 b, 그죠? 그래서 얘분의 얘를 한 거, 얘분의 얘를 한 거가 기울기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b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뭐였어? L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ML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얘 길이와 얘 길이와 얘 길이의 관계를 항상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줬어 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이를 토대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가 되는 거고, 이 길이를 줬어? 그럼 반대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혹은 이 길이를 줬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줬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줬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 중에서 기울기를 하나 알고 있다는 거는 세 변의 길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나한테 준다면 나머지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돼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정보는 항상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어. 얘는 기울기 양수인 경우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인데 얘랑 얘인데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l이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ml이 되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마이너스가 달렸는지는 알겠지? 오케이? 요 길이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죠? 요 길이, 요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여긴 얘는 똑같이 나오겠죠. 여긴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l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전히 요 세 개 길이 b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직선이었으니까 직선이었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적당히 알 수 있다면 y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x좌표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x좌표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점을 토대로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저 점을 통해서 저 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요렇게만 풀 줄 알면 또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여기 있는 얘가 하나 직선이었어. 괜찮아. 다 직선이었어. 그런데 다시 직선이면 안 되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곡선이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만약에 열심히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직선, 곡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y좌표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렇지?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해됩니다? 직선이 아니었으니까 기울기 정보를 활용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주는 거야?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x 좌표를 직접적으로 구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도 똑같이 접근을 해봤을 때 여기는 요 직선은 뭐겠어요? y는 여기 둘 다 양수로 나온 거니까 y는 2x-3이 될 게 분명한데 그 녀석이랑 y는 9랑 연립할 거니까 2x-3이 9가 됐으면 좋겠어. 12니까 넘어가면 x는 6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어렵니? 아니잖아. 할만해. 이것도 당연히 괜찮은 거야. 괜찮은 풀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식을 하는 것보다 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비율관계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하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몰라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풀어볼까, 얘들아? 일단은 그래요.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숫자를 대입한다는 느낌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답을 맞추는 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오류일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봐봐. 우리가 한 번쯤 배웠던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얘 참과 거짓을 지금 판별하고 싶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싶어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얘가 Q고 여기는 얘가 P 이렇게 되면 얘가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얘가 Q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 이러면 어때?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하는 맞아요.
그래서 거짓임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얘의 존재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기는 얘는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짓임을 밝히는 건 괜찮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소를 하나 딱 뽑아다가 이 원소를 하나 딱 뽑아다가 얘는 P인데 Q가 됐네? 라서 참이네? 라고 말하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숫자 넣는 건 사실상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숫자를 넣어서 접근하는 거는 너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그죠? 시간은 없고 최악의 경우야.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숫자 넣는 게 당연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넣어도 괜찮아. 알겠죠? 괜찮진 않아. 안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숫자를 넣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그 부등식의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를 풀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싹 다 무시한 채로 얘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냥 이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부등식의 성질에서 뭐가 있었지? 기억나요? 부등식 성질 하면 기억나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뭐가 돼? 이게 돼. 이런 성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A랑 B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다가 똑같이 뭘 해주면 더하기 C나 빼기 C나 양수를 전제로 깔고 곱하기 C나 나누기 C를 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서는 요 두 개만큼은 곱하거나 나누는 것만큼은 양수란 전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C가 음수였다면, C가 음수가 됐다. 이렇게 됐었다면 곱하기 C를 하고 나누기 C를 하고 나누기 C를 했을 때 뭐가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얘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가. 그렇죠?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바뀝니다. 라는 이런 성질이 하나 있었죠.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돼가지고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전제로 깔아가지고 뭘 할 수 있어?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뭐 양수 조건이 있었다면 x,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y분의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a까지 양수, 그다음에 c도 양수, 이런 전제들이, 그러니까 여기 양수란 전제가 깔려버렸을 때는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됐었지? 뭐 a 더하기 c가 됐었죠. 얘는 b 더하기 d가 됐었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됐었어? 그렇지, A-D가 됐었지. 다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왠지 더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 더한 거니까 뺀 거네, 뺀 거 이렇게 가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얘는 뭐가 돼? B 빼기 C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요. 그것도 직관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아.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가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클수록 좋으니까 얘 가장 작은 거랑 얘 가장 큰 거를 빼주는 게 제일 작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을 어디를 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C 부등호방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Y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를 순서를 정렬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라고 해놓고 요 녀석이랑 두 개 변변 더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여기 요거는 뭐가 돼요? AC, BD가 되고요. 그죠? 얘는 뭐가 돼? D분의 A. 그 다음 얘는 C분의 B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양수 조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양수 조건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양수 조건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얘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얘 자체는 아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수 조건이 없었다면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써주면 되고 제일 큰 거 여기다 써주면 됐었어.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등식의 성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체는 지금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토대로 뭘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맨날 선생님 강조했던 거. A, B가 양수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부호? 같아. A, B가 음수야. 부호? 달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의 성질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잠깐만 가만히 바라볼게요. 오케이? 일단 기억보기 먼저 봅시다. 기억보기 어때요? 얘가 성립한다고 주어져 있고 또 여기는 얘가 성립한다고 주어져 있었거든. 그렇지? 얘가 성립하는데 얘가 성립한데.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를 만들 수 있냐면 여기는 얘 양변에 나누기, 그러니까 곱하기 AB분의 1을 해버리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AB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죠? B분의 1이 되죠. 여기는 얘는 뭐가 되죠? A분의 1이 되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대? A분의 1이 더 작대.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 A분의 1이 더 작대. 그러면 부정방향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반대로 바뀌었다는 소리네.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 이 녀석이 음수였구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얘가 두 개 곱한 게 음수였다는 얘기는 A, B가 음수였다는 소리니까 A랑 B의 부호가 어때? 달라요. 이런 소리잖아. 근데 누가 더 컸으니까? B가 더 컸으니까. 당연히 A, 0, B 관계가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딱 어떤 느낌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건 어때요? 여기서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합니다라고 줬는데 여기는 요 녀석 잠깐 분석해보자. 요 녀석은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요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3b제곱으로 빼버려도 부등호방향 그대로였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b제곱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 이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래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랑 얘를 비교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두 개 곱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걔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개되어 있는 이 식을 어떤 형태로 바꿔주면 유리하다는 소리야? 그렇지. 곱의 형태, 인수분해로 바꿔주면 유리하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 플러스 3b에다가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양순위를 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분명히 a랑 b랑 둘 다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일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근데 A가 커, B가 커. B가 크지?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음수겠네. 그럼 양수에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는 양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는구만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는 어때요? 디귿 보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는 요 보기는. 쟤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이렇게 줬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뭔가 생각해 달라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디귿 보기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긴 하거든. 많긴 한데 일단 좀 기본적인 얘기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은 봐봐. 넘기고 넘겨. 그러면 A 빼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1 빼기 A분의 1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통분을 하면 AB분의 A 빼기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AB,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은 무슨 수겠니, 얘들아? 일단 양수긴 하겠지. 그러니까 양변에 얘 AB를 곱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B에다가 A 빼기 B. 그다음 요거 넘어가면 빼기 A 빼기 B가 되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를 A 빼기 B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AB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봐봐. 주어져 있는 형태를 어떻게 바꿨어? 곱의 형태로 바꿨지. 왜? 해석이 편해질 테니. 그냥 AB는 지금 요거 곱하면 당연히 뭐보단 작아. 1보다 작을 게 분명하지.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수? 음수. 그 다음에 A가 크니 B가 크니? B가 커. 얘도 음수.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얘는 양수가 맞네. 그러니까 디귿복인 맞는 복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 좀 상식적인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인 얘기. 우리가 사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절대부등식이라는 곳에서 부등식 관련된 얘기가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좋긴 하거든.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산술기하 평균 뭐 이런 걸 배웠었지. 아, 현수 안 들었니? 안 했었니? 저는 그거를 2학년 때 했어? 일단 요건 지운다. 알겠죠? 그래서 좀 상식적인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 코시 슈바르츠나 산술기하 평균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봐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에 평균이랑 그다음에 루트 A, B랑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하거든.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이죠.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이죠. 딱 이런 상황이거든. 됐어? 두 개 곱하면 둘 다 1인 상황이에요.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봐봐요. 여기가 1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과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역수가 여기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 더하기 얘를 한 것보다는 얘를 한 게 더 어때? 그러니까 얘를 역수치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가 A였고 얘가 A분의 1이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가 A분의 1이었고 얘가 A였다라고 생각하거나 서로 두 개 역수 관계거든. 여기는 얘의 역수는 여전히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얘보다는 어때야 돼? 얘랑 얘랑 더한 거보다 더 크죠. 다시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얘를 더한 거보다 더 크죠. 이해돼? 다시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를 두 번 더한 거 얘의 역수도 이거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두 배 한 거보다 더 어때? 더 커져. 다시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얘를 두 번 더한 거보다는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되니?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점점 더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될까? 더 커져요. 얘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2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지금 0이잖아. 여기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B분의 1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야. A분의 1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거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걸 비교해달라는 거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디귿보기는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 더한 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됐어?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고요. 요거는 조금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보기 하나 남았는데 디귿보기는 얘들아 어때요? 이건 잘 봐봐. 이건 왜 이거를 보기에 넣어놨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사실은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바로 판단했을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봤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의 부호거든. 근데 그 부호를 둘 다 양수라고 줘놨어. 우변 쪽에. 그럼 이제 절대값이 그대로 당연히 벗겨지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였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절대값 A랑 절대값 A랑 A랑 비교하면 어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호가 양수였다면 그대로 나오면서 두 개는 같아지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생각해요. 얘가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가 될 거고 얘는 그대로 음수일 테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A랑 A는 당연히 지금 이 관계가 성립해야 정상이거든. 정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이 0보다 커요의 해를 구해주세요. 다시 0보다 작아요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너희 어때? 풀 생각을 하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지. 해가 없잖아. 그치? 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자꾸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흐름을 자꾸 보면 이거는 그냥 해가 뭐야? 없어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도 해가 있을 수가 없어. 되나요? 허무하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런 것들 봐봐. 60번 문제도 딱 보세요. 딱 보면은 어때? 이걸 막 진짜 식으로 막 해석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가 막 넘쳐나요. 근데 식으로 해석하면 어때?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게 끔찍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범위를 총 2번을 나눠야 되니까 그지? 좀 귀찮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그림을 그릴 거야.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찍고 이렇게 그려. 그럼 얘가 뭐야? y는 절대값 x 더하기 3이죠. 됐어. 여기다가 5를 딱 찍고 여기다 그림을 또 그려. 이렇게. 얘가 y는 뭐야? 절대값 x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에 뭘 그릴 거야? x 더하기 x 빼기 1을 그릴 거야. 그럼 여기 얘가 1. 얘랑 얘 4차이 나고 얘랑 4차이 나니까 딱 정확하게 절반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에 꽂혀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 세 개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y는 뭐야? x 마이너스 1의 그림까지 다 그렸어. 지금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였니? 절대값 x 더하기 3이었죠?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바라볼 거예요. 여기는 얘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요 분홍색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분홍색보다는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 보라색보다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되나요? 자, 스캔 갑니다. 성립하네. 분홍색 아래, 보라색 위죠. 노란색이. 다 성립하죠? 다 성립하네, 다 성립하네, 다 성립하네. 어디서? 여기서 끝난다, 그지? 1보다 작다. 답은 3번이구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라.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적절히 잘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 이 느낌을 너희가 진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식을 베이스로 한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량도 되게 많아지고. 너희들 이번 시험 어떻게 했어? 진짜 어려울 거거든. 그럼 시간이 충분히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꾸 뭘 하고 있으면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해석을 자꾸 너희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물론 식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죠. 그지? 됐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지.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풀라고 했다고 이제 무조건 다 그래프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또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었을 때 편한지 아니면 그래프로 풀었을 때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거 그래프를 풀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그래프를 푸는 거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희가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그래프를 풀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죠, 아직은. 그치? 그게 문제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식으로도 풀어보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그래프로 푸니까 편하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그래프로 풀었더니 완전히 끔찍하네. 차라리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라는 그 기준을 있잖아. 그 기준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이 이것까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문제 식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숫자 하나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할지 뭐가 안 편할지가 결정되거든. 이건 너희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은 체감이 되니까 그냥 얘는 그래프를 푸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희는 그게 아직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안 되니까 무조건 식으로 풀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니까 무조건 그래프로 풀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로도 풀어봐. 오케이? 실패하면 어때? 괜찮아.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를 풀면 빡세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하나 얻어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식으로도 한번 풀어봐. 그래프로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더 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런 연습을 자꾸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넘어가고요. 다음 봅시다. 자, 62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62번. 이것도 뭐 크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선생님이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야? 쟤를 뭘로 볼 거야? 함수로 볼 거야. 오케이? 쟤를 함수로 볼 거야. 여기는 얘 해가 이렇게 된대. 다시. 얘 해가 이렇게 된대. 그럼 우리가 여기는 요 녀석을 바라봤을 때, 요 녀석을 바라봤을 때, 여기는 이 녀석 중에서 여기는 요 녀석을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저기는 저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어.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요렇게 땅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땅 하나 두 개가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고 나서 여긴 얘가 0이랑 뭘 하고 있어? 비교를 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 그래프 상황이 봐봐.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릴 때 x축이랑 y축을 안 그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라도 뭔가 관련이 되기 시작하잖아? 이게 관계가 붙기 시작하잖아? 그럼 상황이 되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나가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 그럼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그냥 분필이라고 말해도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분필이 하나 더 추가됐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이 분필을 흰 분필이라고 해야 돼. 얘가 없을 때는 그냥 분필이라고 해도 되거든. 얘를 갖다 놓잖아? 그럼 얘는 둘 다 분필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는 흰 분필 혹은 뭐라고 해야 돼? 얘보다 좀 더 짧은 분필 이런 식으로 뭔가 얘랑 차이가 되는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축을 하나 달아주게 된다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개형이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X축과 관련돼 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이거 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갑자기 개형이 몇 개로 늘어나? 6개로 늘어나는 거야. 2차 함수 하나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6개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래프의 개형이 늘어나지. 근데 거기다 Y축까지 추가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 여기 있니? 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또 Y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래프의 개형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은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다면 안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기본적으로 얘는 이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 얘랑 얘, Y는 0이라는 직선이 X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X축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였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큰 쪽이었으면 좋겠대.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여러 개의 그래프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등식의 상황이 뭘로 보여야 이 그래프에서의 상황으로 뭘 할 수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봐봐. 이 정보를 내가 이렇게 옮겨놨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를 바라보면 돼. 얘는 이제 얘 용도는 다 했어. 끝이야. 얘만 바라보면.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은 가만히 보니까 A는 무슨 수겠어, 얘들아? 양수겠지, 뭐. 그지? A는 양수겠지.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B라든지 C라든지 전부 다 A로 표현할 수 있을 게 분명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라든지 여기 있는 얘를 전부 다 뭘로 바라보면 좋겠어? A로 바라보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니? 애시당초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역수 관계가 되잖아. 역순 관계니까 그 해는 뭐가 되겠어? 역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녀석이 요 녀석의 그래프 중에서 일단 x 절편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의 역수니까 4랑 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얘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A가 양수라는 정보를 얻어냈거든. 근데 여기서는 C가 최고차항이었잖아.
그러면 A랑 C의 관계를 통해서 두 군의 곱은 음수니까 C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C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큰 쪽의 해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가 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건지 뭐 이건지 이렇게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생각도 같이 해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들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건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지? 역수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을 이용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이용하려면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함수여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풀어봅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준 거는 뭐 너무나 심플하죠.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이니까 여기는 얘랑 얘 평균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비교해달라.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그냥 여기는 이 녀석보다 더 어땠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겠네. 감마에서 베타 사이가 되겠네. 감마에서 베타 사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니은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방정식을 풀 때도 3차 방정식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는 걔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었지? x 마이너스 몇 이렇게 해주고 또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몇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몇 뭐 x 마이너스 몇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요거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다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였으면 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얘가 알파였고 여긴 얘가 뭐 베타였는데 여긴 얘가 다시 알파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알파와 베타와 알파니까 얘는 세 실근을 갖긴 하지만 서로 다른 근 기준으로는 두 개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x와 fx 빼기 gx. 그러니까 결국 fx는 0이거나 또는 fx는 gx거나라는 상황인데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값은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여기는 얘는 0을 만족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건 어때? 얘와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감마와 베타가 됩니다. 감마와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보면 4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긴 하지만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갖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다음은 뭐가 있을까? 좀 할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요런 주제도 좀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이거는 함정이 있어, 그죠?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 해보자. 봐봐, 우리 그래프가 2개가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그려야 돼, 얘도 그려야 돼.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근데 부등식의 성질상 양변 똑같은 걸 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2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양을 해놓고 한쪽을 0을 맞춰주거나 한쪽을 좀 쉽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지만 얘를 한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어때? 괜찮죠? 그죠? 내 분필 어디 갔니? 흰 분필 어디 갔지? 그래요. 볼게요. 한쪽으로 넘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kx의 제곱 플러스 kx의 플러스 k-2가 0과 작과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2개의 그래프를 볼 필요 없이 하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가 되는 거거든. 됐죠?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고 싶어요가 된 거거든.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얘 0과 작거나 같다 쪽이잖아. 지금 작거나 같다 쪽이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조금이라도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x축에는 뭔가 하나의 점이라도 찍혀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죠? 괜찮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한다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건데 1번 돼? 안 돼? 안 돼. 2번 돼? 안 돼? 됩니다. 3번도 돼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적어 하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어땠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로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어때?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k에다가 k-2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k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k로 묶어버리면 k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지? 마이너스 4k인가?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겠네 그지? 괜찮? 됐어? 그냥 양변 k로 묶은 거야.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k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뭐가 돼? 8 0보다 커 나왔다. 그리고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면 k의 범위가 뭐가 되겠어? 0에서 8, 3분의 8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근데 얘는 일단은 2차 함수니까 뭐가 되겠어?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런데 2차 함수란 말 좋니 안 좋니? 안 줬어. 그러면 얘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면 안 되지. 왜? 이건 지금 뭘 가지고 만든 거야 얘들아? 2차 함수 가지고 만든 거거든. 2차 함수 가지고 만든 거면은 여기는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됐어? 그러면 이거의 답은 얘들아 1과 2까지밖에 없잖아. 답은 2개일까 아니면 3개일까? 답은 3개야. 왜 3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돼 사실은. 여기서부터.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지금 판별식으로 쓰기를 작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애시당초 뭐야? 얘를 이차함수로 바라봤다는 얘기지. 근데 k가 0이라면 어때? 이차함수가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와 k가 0이 아닌 경우로 먼저 나눠놓고 시작을 했었던 거야. 이렇게 해야 됐었던 거야. 애시당초 시작 자체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k가 만약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잖아.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가 되거든.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도 여전히 괜찮아 이런 느낌이고 k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했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는 등호가 빠지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괜찮죠? 근데 여기 결론에다 다시 한번 이 0까지 추가시켜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답은 몇 개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문자로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항상 주의해라. 최고차항에서 문자로 주어졌을 때 거기는 걔가 0일지 아닐지를 신경 쓰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여야 한다. 그죠? 그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부터 했던 얘기인데 2차 방정식에서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뭘 관찰하니? 개수를 관찰한다고 했어요. 그죠? 개수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개수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라고 했잖아. 뭐라고? 축, 대칭축. 근데 대칭축은 최고차항과 1차항의 관계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최고차항과 1차항은 보자마자 관찰의 습관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관찰을 해봤더니 최고차항이 문자였어? 그럼 여기서 뭘 해라? 의심을 한번 해봐라. 여긴 얘가 2차 함수로서의 그러니까 가능성과 2차 함수가 아닐 가능성까지. 만약에 여기서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대놓고 나한테 줬다면 k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지? k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이었을 때 k가 0인 것도 당연히 신경 써줘야 되고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줬다면 k가 0은 아니야 라고 먼저 배제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정을 주의합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딱 습관으로 딱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66번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 해보면 좀 당황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y가 여기 달렸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그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알아서 y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 fx라고 하는 게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3a 제곱에 플러스 뭐 4ba에 더하기 2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다 y를 다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거든. 그치? 근데 저기에 지금 중간에 y가 끼어 있으니까 괜히 저기는 제가 되게 어때? 되게 어색하게 보이죠. 당연히 저기다가는 y를 붙여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걸 함수로 보겠다고 해서 쟤를 y로 붙여주면 안 되지. 그럼 다른 문자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아무거나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변수처럼 생각되는 문자가 2개나 있어. 그 다음에 미정계수라고 여겨지는 문자가 지금 하나가 있어서 문자가 총 3개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저 문자가 3개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주인공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지. 항상 우리는 눈이 2개지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다고. 그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한 상황으로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곧 그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던 거야. 그것도 차수가 낮을수록 좋았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바라봤을 때 이게 그냥 x에 대한 하나의 2차 함수였구나로 내가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일단은 x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겠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기는 저 녀석이 다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렇다는 거는 x축 위에 이렇게 붕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아요 라는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문자 x는 빠이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그 문자 x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버림으로써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써버리면서 우리는 문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얘는 y랑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하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처리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얘는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뭐가 되겠어? y제곱 마이너스 4 ay의 플러스 2 여기는 뭐야? 플러스겠죠?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현재.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2니까 다 2로 약분해버리면 y제곱의 마이너스 이게 잠깐만 어떻게 되나? 플러스가 되니? 2ay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관찰을 이제는 뭐야? 임의의 실수 중에서 x는 이제 관심 밖이야. 이제 다시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도 하나의 뭘로써? 함수로서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는 얘가 무슨 축이 되면 되겠어? y축이 되면 되겠죠. x축이 아니라 y에 대한 문자니까요. 오케이? 얘가 y축. 그럼 여기 y축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또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시 한번 y에 대한 문자는 사라지게 될 거고 a에 대한 문자만 남은 부등식이 태어나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식을 써주면은 여기서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저 a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식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답은 3개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사실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모든 실수와 똑같은 말이죠. 괜찮?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자, 67번도 한번 볼까요? 67번. 이건 그냥 선생님이 그래. 요 얘기 잠깐 하고 가자. 이건 선생님이 좀 그래. 우리 그 준이한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거. fx는 0의 근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였어. f2x-1은 0의 근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반대로 f2x-1은 0의 근이 알파였어. fx는 0의 근은 뭐가 될까요? 이 됩니다. 이해되니? 다시 하나만 더. f 2x-1은 0의 근이 알파였어. f -2-x 플러스 3은 0의 근은 뭘까요? 이거 왜 틀렸어 이거? 네? 이 문제 왜 틀렸어? 틀렸어요? 어. 그랬나? 뭐야 준이 왜 이렇게 잘해? 마지막에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봐봐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완전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요.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못 구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니?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잘 봐봐. 일단 여기서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자. f의 2x-1은 0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x의 값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괄호 안에 값을 의미합니까? 1번이니 2번이니? 그러니까 요 값.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 여기는 얘의 값을 의미하나요? x의 값을 의미하나요? 1번 손. 2번 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뭐랑? 방정식과 항등식이라고 있었잖아,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만약에 ax 더하기 b는 0이야. 이거랑 ax 더하기 b는 0이야. 이거랑 요 똑같은 두 개의 식인데 하나가 항등식이고 하나가 방정식이야라고 하면 얘 해석 자체는 완전히 달라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앞에 있는 얘를 떼놓고선 요거 식 하나만 봤다고 해서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애시당초 모르면 어떻게 접근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었거든. 두 개의 차이는 뭐였지? 원래부터 같은 식, 얘랑 얘는 똑같아야 돼. x에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애시당초 다른 거. 근데 얘는 x에 특정한 걸 넣어야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는 그 특정한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걔를 해라고 부르죠. 다시 해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만족하는 x 값이라고요. 이해됩니다? 다시 방정식의 근이잖아. 이걸 만족하게 하는 x 값이 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근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절대 헷갈리지 말라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이게 근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그러면 얘의 근이 얘예요라는 이 말은 뭐냐면 x에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는 0이다라고 하는 괄호 안에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정보를 얻은 거야.
뭘 통해서 x에 알파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괄호 안에 알파를 넣은 게 0이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은 거라고. 됐어? 다시 두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이 궁금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의 근은 이걸 만족하는 괄호 안에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라고? x 값이 궁금한 거라고. 그 x 값이 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0이 되는데 얘가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넘어가서 2분의가 되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원리였거든. 다시 두 번째 이쪽으로 와봅시다. 여기는 얘는 뭐겠어요? 여기는 이 방정식에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애시당초 뭐였냐면 2α-1이 0입니다. 이런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괄호 안에 2α-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정보를 여기는 얘의 근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하필이면 궁금한 게 뭐였어? fx는 0의 근이 궁금했대. 괄호 안의 값이 2α-1이어야 근이 되는데 x가 2α-1이어야 괄호 안에 2α-1이 되잖아. 그러니까 x에 2α-1을 넣어야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α-1이 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 아, 2α-1을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0이 돼라는 결론을 얘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녀석이 2α-1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이 궁금한 거니까 x를 이쪽으로 슉 넘겨버리고 나머지 애들을 이쪽으로 슉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2α 플러스 4가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이 되면서 여기는 얘 근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정확하게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떤 변형이 와도 우린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현수만 맞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봐봐. 일단 첫 번째,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럼 난 여기서 뭘 얻었어? 그래프를 통해서 fx는 0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라는 사실을 얻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줬거든.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줬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어?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1이고 얘가 9라는 소리일 테니까 결과적으로 f2분의 x-a는 0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근이 1과 9라는 소리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똑같은 f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얘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a가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 9를 집어넣으면 2분의 9-a를 넣은 게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얘가 얘겠지, 얘가 얘겠지. 얘를 넣은 게 얘일 거고 얘를 넣은 게 얘일 거야. 맞니? 모르지 않아? 얘를 집어넣은 결과가 얘일 수도 있잖아. 얘를 집어넣은 결과가 반대로 얘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모르잖아. 근데 알지. 근데 알아. 얘를 집어넣은 게 반드시 얘일 거야. 얘를 집어넣은 게 반드시 얘일 거야. 이유는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죠. 최고차의 개수 2분의 1. 양수네. 다시 난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이 녀석만 보고 있어. 2분의 x-a만 보고 있어. 됐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a야.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저 녀석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작은 값이 나올 거고 큰 값을 집어넣으면 큰 값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는 이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어. 그러면은 1을 집어넣은 값이 3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1을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a잖아. 여기는 요 녀석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겠네. 되나요? 재밌죠? 결국 다 뭐 얘기하고 있어? 함수 얘기하고 있지. 함수 얘기,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부등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 그지?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고요. 이건 어서 많이 봤던 문제다. 이거 한번 풀어볼래? 자, 봅시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일단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 그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넙대대하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2였으니까 좀 더 홀쭉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대칭이 되게 그려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대칭축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홀쭉하게 그려진 애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절대로 이런 근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점은 두 개였을 것 같아라서 여기 이런 느낌으로 다들 그림은 잘 그렸을 것 같아. 얘가 gx고 여긴 얘가 fx였어.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준 거잖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 값은 이거 대칭이니까 대칭축까지 다 찾았지. 거긴 걔는 당연히 2분의 1이었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궁금한 게 뭔지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궁금한 게 뭔지. 지금 이렇게 주고 지금 이렇게 주고 갑자기 지금 이걸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결국 2가 될 테니까 나중에 이거 계산한 거에 2배만 하면 답이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였어? F2 빼기 G2였거든. 그럼 얘들아 있잖아. 여기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어.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있어. 근데 지금 F2 빼기 G2를 하고 있단 말이야. 됐어? 되니? 그럼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차 함수를 또 생각해 보자는 거지.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3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최고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거야. 됐어? 다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대칭축이 동일한 두 함수의 차 함수의 대칭축도 그 녀석이야. 대칭축이 바뀌진 않아.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다른 두 녀석을 내가 두 개를 뺐어. 그럼 대칭축이 두 개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 대칭축과 저 대칭축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대칭축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두 개를 빼버려도 똑같은 대칭축을 갖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왜 그럴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ax 플러스 뭐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c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px 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두 개가 대칭축이 같은데 둘 다 뭐 m으로 같았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ema가 되겠죠.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emp가 되겠지. 그럼 두 개 대칭축이 지금 둘 다 m으로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빼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두 개 빼버리면 a 빼기 p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얘랑 얘 공통으로 묶여있는 게 2m으로 묶여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a 빼기 p가 될 거란 말이야. 대칭축이 똑같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동일한 두 개의 함수의 차 함수는 그 동일한 대칭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해석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됐나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몇 차이나요? 2 차이. 원래는 4여야 하는데 2분의 3 되겠죠. 곱하기 2. 그러니까 답은 12. 이렇게 나오겠다. 저왜 뒤집어져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서 그래. 됐어? fx 빼기 gx가 궁금했던 거니까. 괜찮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직방 쪽 들어가기 시작하면 직방부터는 레벨 1부터 할 거야. 알겠죠?